여러분 반갑습니다. JJ 리더입니다. 오늘 우리나라 코스닥 시장이 역사상 가장 큰 하락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코스닥은 장중에 무려 13.52%까지 하락이 나왔었거든요. 저는 이런 시장을 주식을 한 이후로 본 적이 없습니다. 오늘 처음 본 것 같아요.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코스피는 장중에 마이너스 9.54%까지 하락을 좀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아랫꼬리를 살짝 달아줬지만 아랫꼬리가 너무 짧기 때문에 거의 장대 음봉으로 마감을 했다라고 봐야 됩니다. 자, 이렇다는 얘기는 물론 큰 하락과 단기에 정말 이 큰 폭의 하락을 해서 이 반발 매수세, 가격이 싼 메리트에 의해서 이제 반발 매수세가 들어올 수도 있지만 지금의 이 하락의 강도와 또 시장의 상황, 수급들의 움직임을 볼때 저점을 예단하고서 이 반발 매수를 하는 거는 상당히 좀 위험할 것으로 보이고요. 오늘도 우리 시장의 이 개인들은 코스피에서 외국인 매도 물량을 전부 받아내면서 힘을 썼지만 시장은 정말 속절없이 하락을 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오늘 또 수급인데요. 여전히 외국인들은 어제 오늘 이어서 또 1조를 넘는 물량을 매도를 했고요. 개인들이 또 그 물량의 일부를 받아냈고 오늘은 기관이 조금 방어를 해주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연기금에서 이제 지수 방어 차원에서 또 매수를 좀 많이 해줬고요. 자, 코스닥은 그나마 양매수로 살짝 전환이 됐어요. 또 오늘 장중에도 일부 5G 종목들과 또 반도체 관련 주식들 몇 개가 좀 강한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자, 그런 거 빼고는 사실 이 사는 종목이 없다라는 거예요. 코스닥에서조차도. 자, 코스피 시장에서 이렇게 외국계 자본이 우리나라 시장에서 빠르게 빠져나가는 과정에서 주식시장은 당연히 급락을 하게 되는 것이겠죠. 채권 가격도 하락을 하게 될 겁니다. 이런 이탈한 자본은 곧바로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달러로 지금 환전을 시도를 할 거고요. 그러고 있고요, 현재. 이렇게 외환 시장에서 원화 매도 주문이 늘어나고 원화 가치가 하락을 하면 원달러 환율은 치솟게 되겠죠. 현재 그렇게 또 진행이 되고 있고요. 어제 원달러 환율이 1240원에서 50원 가까이 근접을 하더니 오늘 무려 50원을 급등한 고가가 거의 1300원에 육박하는 모양이 나왔어요. 자, 환율이 이렇게 급등을 하면 당연히 외국인 투자 자본이 빠져나가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 주식시장은 급락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원화 가치가 하락하면 달러 자금을 빌려 쓴 기업의 달러와 이자 비용이 커지게 될 것이고요. 단기 달러와 부채에 대한 만기 원금 상환 압박이 이제 도래를 하겠죠. 자, 그렇게 되면 원화를 달러로 환전을 해서 달러와 외채를 갚으려는 흐름이 생기게 되는데요. 자, 이런 현상이 지속되면 환율은 더 급등할 가능성이 커지는 거죠. 그럼 외국계 자본은 주식이든 채권이든 환차손을 줄이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한국 시장에서 이 주식과 채권을 매도를 하면서 현금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현재 외국인들의 지속적인 매도는 시장에서의 이런 매도는 이런 이유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죠.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이 돈을 버는 방법은 크게 한 세 가지 정도 되는데요. 첫 번째는 외국계 투자 자금이 우리나라 시장으로 들어왔다가 나갈 때 생기는 환차익이고요. 두 번째가 미국과 우리나라의 금리 차이에 의해서 생기는 예대 마진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주식과 채권으로 이제 직접 투자를 해서 얻는 투자 수익이 되겠죠. 이번 팬데믹으로 전 세계 출입국이 다 금지가 되다시피 하니까 세계 경제가 지금 거의 멈춰서다시피 했잖아요. 거기다가 의회에 5일 감산합의가 불발되면서 국제유가가 또 급락을 했고 이로 인해서 에너지 기업들의 신용 리스크가 발생을 했고 또 산업 섹터에서 보면은 자동차나 항공 등 실물 경제가 지금 빠르게 타격을 받으면서 외국계 투자 자금은 우리나라에서 이 돈을 버는 방법인 세 가지 모두 다 현재 손실을 보는 상황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너나 할 거 없이 지금 우리나라 시장에서 빠르게 현금화할 수 있는 기업이 어떤 기업이겠어요? 삼성전자잖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그냥 패대기를 치는 겁니다.
거기다가 이 개인들이 이렇게 물량을 다 받아주니까 삼성전자 물량을 외국인 입장에서는 그나마 수월하게 현금화를 하고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자, 이 환율이 지금 이렇게 급등을 하면 이거는 좀 심각해질 수도 있어요. 자칫. 지금 팬데믹으로 인해서 실물 경제 쪽으로 지금 리스크가 넘어왔고요. 실물 경제 때문에 이게 만약에 외환 위기로까지 번지잖아요. 금융 위기로까지. 그러면은 이게 진짜 저점이 어디라고 가늠할 수가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이 직접 주관하는 비상경제회의에서 시장에 50조 원의 특단 금융 조치를 내렸잖아요. 예, 중소기업하고 자영업자의 이제 자금난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자, 이게 어떤 측면에서 좀 바라봐야 되냐면요. 지금 이 금융위기로까지 번질 수 있는 거를 갖다가 이 미연에 좀 방지하는 차원이라고 저는 좀 생각이 들어요. 이 지금 상태가 실물 경제는 지금 현재 타격이 왔잖아요. 예, 눈에 보이는 것도 나오고요. 예를 들어서 아시아나항공과 대한항공 같은 경우 오늘 아시아나항공은 하한가 들어갔거든요. 지금 항공주 관련주들의 실물 경제로 인한 타격으로 당장 이제 자금난의 경색이 왔어요. 그리고 항공주들은 부채 비율이 100%가 넘어가요. 그러면은 만약에 얘네들이 자금 조달에 이 문제가 생겨서 단기적인 이 자금 유동성 악화가 생기면요. 정말 이 이상한 일 벌어질 수도 있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예, 이런 데까지 신용위기가 발발할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지금 긴급 자원을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예, 원화 가치가 이 하락을 하면서 환율이 급등을 하는 거기도 하고요. 지금 이 환율 정말 이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 환율 만약에 한 1,300원 지금 맞는데 1,400원 정도 올라가면 이거 저점 어디라고 딱 예단하기 정말 힘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이런 부분 여러분들 잘 참고하세요. 환율을 진짜 잘 봐야 됩니다. 지금 시장에서. 지금 시장을 정말 가격적인 메리트로만 바라보고 단기 저점을 잡는다라는 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은 예, 제 뇌피셜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내용을 참고하시고 여러분들의 매매에 여러분들의 투자 전략에 가닥을 잡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저점을 잡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는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린 내용 중에 시장을 좀 월봉으로 보면서 이 금융위기가 왔을 때마다 예, 시장의 하락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기는 2001년 닷컴 버블 때고요. 이때가 한 50% 빠졌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여기가 우리나라 IMF 때인데 이때도 한 50%에서 60% 가까이 빠졌고요. 여기가 2008년도 이제 금융위기 때인데 이때는 57%가 빠졌어요. 자, 지금 구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오늘 시장이 하락하기 전까지 대략 한 30% 정도 빠졌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오늘까지 저점을 확인해 보면 고점 대비 지금 한 44.7% 정도 빠졌어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만약에 생각을 한다면, 자, 고점 대비 한 36% 정도 빠졌어요. 그러면 대략 한 40% 정도 빠졌다라고 보고, 여기서 시장의 금융위기가 왔을 때마다 한 50% 정도 하락의 충격이 있었으니까, 그러면 지금 구간에서 시장으로 마이너스 10% 구간이면 종목으로 따지면 거의 한 두 배 정도 봐야 되거든요. 우량주 같은 경우는 뭐 1.5배 정도로 봐도 되지만 종목으로 따지면 한 20%, 15%에서 20%더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열어둬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강하게 반등이 나오면 정말 좋죠. 예. 시장이 빠르게 안정화된다면 물론 좋습니다. 그렇지만은 환율이라든가 또 미국의 팬데믹 확산에 아직 정점이 가지 않았다라는 거라든가 실물 경제로의 이 리스크가 커지고 금융으로의 리스크도 전이가 아직 뭐 될지 안 될지에 대한 확인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 불확실한 부분이 많다라는 겁니다. 주식 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거는 불확실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불확실한 가운데에서 저점에 베팅을 한다?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런 부분은 진짜 여러분들이 한번 곰곰이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장은 아직 불확실성이 완전히 없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랫 방향으로 내려갈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열어놔야 된다는 겁니다.
주식은 어차피 확률 게임이잖아요. 내가 매수를 해서 올라갈 확률과 내려갈 확률에 있어서 올라갈 확률이 많은 자리에서 베팅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수익을 내 수익 금으로 챙겨오는 건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도 지금 구간이 베팅을 해서 수익이 날 확률이 높은 구간인지를 한번 생각을 해 보시라는 거죠. 자, 그런데 제가 오늘 이제 한 가지를 좀 말씀드려 볼게요. 지금 구간에서 시장에 금융위기가 왔을 때 대략 한 50% 정도가 하락을 했다라고 가정을 하면 지금 구간이 한 40% 하락을 했다라고 제가 가정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까 요 44%와 대략 36%의 중간 정도 평균을 내본다면 한 40%. 그러면 나머지 10%를 더 하락할 가능성이 있겠죠. 자, 이 10% 구간을 더 하락을 했을 때 종목으로 따지면 15%에서 20%더 하락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만약에 내가 한 1년에서 2년 정도 이 기간을 갖다가 나는 참아내고 시장이 반등을 해서 수익을 줄 때까지 견뎌낼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한다면 그런 투자 자금이 있다면 현금을 들고 있는 분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있다면 지금 구간에서 투자 자금의 일부를 베팅할 수 있습니다. 세 번에 나눠서 베팅을 할 수도 있고요. 한 다섯 번에 나눠서 베팅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럼 이 부분에서 20% 정도 일단 베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시장이 한 10% 정도 내외로 하락할 때 20%, 또 10% 하락할 때 20%. 이런 식으로 베팅을 하면 평균 단가는 어느 정도 맞춰지겠죠. 그러면 분명히 시장은 1년에서 2년 정도 지나면 상승은 나옵니다. 자, 이런 투자 전략을 가져갈 수도 있는 겁니다. 현금이 준비되어 있고 기간적인 부분에서 1년, 2년의 이 투자 기간을 나는 버텨낼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왜? 위기가 끝나면 시장은 빠르게 정상화되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특히 주도주급의 어떤 산업 섹터에 좋은 종목을 베팅을 한다면 시장 수익률보다 월등히 크게 수익이 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 이런 전략을 짤 수도 있어요. 그렇죠? 여기서 만약에 반등이 나와서 바로 상승이 나온다면은 20% 투자한 금액을 가지고 수익 실현을 또 할 수도 있겠죠. 자, 이런 전략들을 짜서 대응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제가 어제, 그제 계속해서 말씀드린 지금의 시장은 관망의 시간이다. 바닥에 신호가 나오기 전까지는 관망의 스탠스를 취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시장의 세 가지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무조건 관망하라고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첫째로 팬데믹의 정점입니다. 확산의 진정 국면이 확인이 돼야 시장에서는 불확실성의 가장 큰 부분이 제거가 되는 거고요. 그러고 나서 거기에 더불어 유가가 안정화된다면 최소한 한 40불에서 50불 정도는 올라와야 줘야 그나마 유가는 안정화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보이고 외국인의 수급, 외국인의 수급은 팬데믹 확산의 진정 국면이 당면을 한다면 분명히 이 외국인의 수급은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요. 자, 이렇게 이 세 가지가 확인이 된다면, 물론 그 전에 시장이 반등을 강하게 한번 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이 반등 구간을 위험하게 수익 구간으로 가져오는 것보다 시장은 V자 반등으로 쭉 가진 않거든요. 시장은 반등을 주더라도 이 쌍바닥 구간을 가져갑니다. 아니면 다중바닥 구간을 가져가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 돌릴 때 이런 구간에서 사서 수익 내는 게 더 안전합니다. 조급해 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시장에서. 모든 걸 확인하고 시장의 바닥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매수 구간을 잡아서 수익을 내도 얼마든지 수익 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떨어지는 칼날을 받아서 빠르게 반등하는 거를 수익을 가져가려고 하는 그런 위험한 구간은 정말 이 오래된 트레이더들이 수많은 경험과 이 감각적인 부분 그리고 자신만의 노하우들로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이 수익권으로 좀 발생을 시키는 것이지 이 경험이 부족한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런 구간 수익 내는 거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자, 정리를 하자면 지금 시장에서의 바닥을 미리 예견하는 거는 너무 위험하다. 그리고 아직 미국에서의 팬데믹 국면은 정점을 찍고 안정화 국면으로 들어가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시장의 불확실성은 아직 제거되지 않았다라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는 세 가지 바닥 확인 국면, 그 내용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지속적으로 관망을 하는 것이 내 자산을 지키는 안전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내용 참고하셔서 여러분들 매매 전략에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오늘 너무나 이 무서운 시장을 봤고요. 역대 우리나라 이 주식시장에서 또 이 과거 시간이 많이 지난 후에 이 과거에 하나의 이 또 금융위기가 왔을 때 이 사례로 또 기억될 만한 그런 시장이 만들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많이 힘들고 어려운 분들은 정말 마음으로나마 좀 응원을 하고요. 또 현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여유 있게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들을 잘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들 매매 전략에 참고하셔서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마무리 잘 하시고요. 오늘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이제이 리더였습니다.